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짜서 쓰는 치약. 그런데 그 치약 속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다면 어떨까요? 78세 김춘자 씨는 20년 넘게 TV에서 자주 나오는 유명 치약만 고집해 왔습니다. 미백 효과도 있고 거품도 풍부해서 개운하니까요. 하지만 최근 들어 입안이 자꾸 헐고 잇몸이 붓고 혀가 따갑기 시작했습니다. 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입 안점막에 만성염증 소견이 있었고 일부 부위는 조직 검사까지 진행해야 했죠. 가장 의심된 원인은 다름 아닌 치약 속 화학 성분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사용 중인 치약에 미백, 강력 세정, 치석 완전 제거 같은 말이 써 있지는 않으신가요? 겉으로는 더 건강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입안부터 장기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걸 수십 년간 매일 2번 무의식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치약 성분이 입안을 손상시키고 장기적으로 암 위험까지 높이는지, 나이 들수록 어떤 성분이 특히 위험한지, 그리고 60대 이상에게 꼭 필요한 안전한 치약 고르는 기준을 이해가 아니라 실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치약 하나 바꾸는 것이 앞으로의 10년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진실을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치약이 우리 건강을 망칠 수도 있다는 말, 너무 과장된 얘기 아닐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쓰고 있는 치약 속에는 입속 점막을 자극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암 위험까지 높일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치약이 수십 년 동안 가족 치약, 국민 치약이라고 불려왔기 때문에 더 의심조차 하지 않고 쓰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왜 치약 성분이 위험한가요? 이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그럼 치약을 쓰지 말란 말인가요? 아닙니다. 치약이 문제인 게 아니라 치약 속 특정 성분이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그 성분들이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몸 안에 더 큰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 쓰는 치약, 실제로 뭐가 들어있을까요? 치약의 기본 성분은 4가지입니다. 첫째, 세정제. 치아 표면을 닦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연마제. 치아의 착색을 없애고 깨끗하게 보이게 합니다. 셋째, 향과 맛을 위한 착향료. 우리가 느끼는 개운함의 대부분은 여기서 나옵니다. 넷째, 방부제나 보존제. 오랫동안 변질되지 않게 만드는 역할이죠. 문제는 바로 이들 속에 자극이 강하거나 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성분들이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여러분 거품 많이 나는 치약 좋아하시나요? 그 풍부한 거품을 만드는 주범이 바로 이 SLS입니다. SLS는 라우릴 황산나트륨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분은 산업용 세제, 바디 클렌저, 샴푸에도 들어가는 강한 세정제 성분입니다. 거품이 많으면 왠지 더 깨끗해지는 기분이 들죠. 하지만 그 거품은 입안 점막을 자극하고 구내염이나 입술 갈라짐, 혀 따가움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안 점막은 피부보다 10배 이상 약하고 흡수율도 훨씬 높기 때문에 자극이 반복되면 세포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에서 30대에는 이 정도 자극이 금방 회복됩니다. 하지만 50대 이후부터는 재생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만성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부터 TV 광고에서 99.9% 살균이라는 문구를 자주 보셨을 텐데요. 99% 향균이라고 하면 무언가 깨끗하고 좋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향균 효과의 중심에 있던 것이 바로 트리클로산이라는 화학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는 향균, 살균 효과가 있어 큰 호응받았지만 현재는
이 성분이 장기적으로 호르몬 교란, 갑상선 기능 저하, 심지어 내분비계 종양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정설로 받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FDA는 2016년에 이미 트리클로산이 들어간 세정 제품을 금지시켰고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화장품에도 포함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내 치약 중에는 항균 효과를 내세우며 이 성분을 사용하는 제품들이 꽤 많습니다. 항균이라는 이름에 속아 독을 매일 양치할 때마다 입에 넣고 있었던 셈입니다. 여러분 치약 광고에서 하얀 치아, 미백 효과를 강조하죠. 그 효과를 내기 위해 들어가는 성분이 바로 연마제입니다. 문제는 이 연마제가 치아 표면을 문지르며 착색은 없애주지만 보호막 역할을 하는 범랑질까지 같이 닳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치아가 시리신 분들 많으시죠? 사실 시린 증상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연마제입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범랑질이 얇아진 상태에서 강한 연마제가 포함된 치약을 쓰면 시린이가 더 심해지고 잇몸까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백 치약에 많이 들어가는 과산화수소 성분은 점막 자극과 치수 염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김춘자 씨는 78세 여성으로 20년 넘게 특정 미백 치약을 고집해 오셨습니다. TV에서 많이 봐왔던 제품이기도 했고 써보면 개운하니 믿고 계속 사용하셨죠. 하지만 최근 들어 입안이 헐고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고 혀가 아파서 식사도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구강 내 염증과 점막 손상이 반복되어 조직 검사가 필요한 상태였고 그 원인으로 가장 유력하게 지목된 것이 바로 강한 SLS와 연마제가 포함된 치약이었습니다. 치약을 바꾸고 2달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피도 안 나고 혀도 안 아프네. 그 말이 입에서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8주였습니다. 지금 당장 화장실로 가셔서 여러분이 쓰시고 있는 치약 성분 라벨을 확인해 보세요. 이런 문구가 있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강력 미백, 풍부한 거품, 치석 완전 제거, 강력 살균, 상쾌한 멘토량. 이 문구들 뒤에는 대부분 SLS, 연마제, 트리클로산, 합성향료 같은 자극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구강 점막이 약해지고 침분비량도 줄기 때문에 같은 성분이라도 내 몸에 주는 데미지가 훨씬 커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치약이 안전할까요? 50대 이상이라면 다음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첫 번째, 무계면활성제 치약. 거품이 적더라도 괜찮습니다. 진짜 건강을 원하신다면 이게 우선입니다. 두 번째, 무항균 치약. 살균보다 면역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점화모성 치약. 미백보다는 치아 보호가 핵심입니다. 저자극, 점화모 문구가 있는 제품을 고르세요. 네 번째, 불소는 1000에서 1450ppm이 포함된 치약. 불소는 너무 과하면 독이지만 적당량은 치아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민감성 치아 전용 치약. 잇몸이 내려가거나 치아가 시린 분들에게는 필수입니다. 치약 하나 바꾼 것뿐인데 인생이 달라졌다고 말한 80세 이정혜 씨. 이정혜 씨는 몇 년간 치약을 쓸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나고 심지어는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고민해 보셔야겠다는 말까지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지인의 권유로 무계면활성제, 저자극 치약으로 바꾼 뒤 3개월 만에 잇몸 출혈이 거의 멈췄고 통증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동안 내가 돈 쓰고 건강 챙긴다고 했던 게 오히려 독이었네요. 이제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하루에 2번 이상 치약을 사용합니다. 1년에 700번 이상, 10년이면 7000번, 20년이면 14,000번 넘게 독성 성분을 입안에 넣은 셈입니다. 작은 습관, 작은 선택 하나가 우리의 몸, 입 장기, 심지어 수명까지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바꿔야 합니다. 치약 하나 바꾸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지만 그 효과는 앞으로의 10년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치약 하나 바꾸는 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당연하게 느껴졌던 질문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우리는 매일 2번 무의식적으로 치약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 습관 속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거품이 많고 개운하기만 하면 좋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알게 된 것처럼 그 익숙함 뒤에 숨겨진 위험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앞으로도 익숙한 치약을 아무 의심 없이 계속 쓰실 건가요? 아니면 오늘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 몸과 건강에 진짜 맞는 치약으로 바꿔보시겠습니까? 건강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치약 하나 바꾸는 작은 선택, 그게 바로 10년 후에 내 몸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욕실에 가셔서 내가 쓰는 치약 뒷면을 한 번만 읽어보세요. 그 작은 관심이 평생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올 귀중한 건강 정보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습관은 수명을 결정합니다. 건강한 입속에서 건강한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10년 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